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기초를 좀 배웠는데요. 이제, 물론 기초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 중급적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도 조금 많이 곁들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중급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클래스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시더라도 요즘에는 전부 다 거의 다 OOP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OOP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함수적인 프로그래밍까지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게 요즘에 이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 우리가 클래스 중급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여기서 이제 좀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으니까, 그냥 단지 어려울 뿐이지, 생소할 뿐이지, 어렵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디스가 뭔지, 이제 이걸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 단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 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디스가 갈려요. 갈리기 때문에 그 이 디스를 이제 좀 잘 알고 계셔야 이제 OOP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좋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디스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탭 메뉴 있잖아요. 그죠? 그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딱 클릭을 했다. 그죠? 딱 클릭을 했다. 그게 디스예요. 그죠? 디스인데, 근데 이제 이게 클래스 다운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그죠?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ew라는 명령어, 연산자라고도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메모리 구조를 계속 그려드렸는데 이 메모리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할 때, 네, 갑자기 또 이 다운이 돼가지고요. 예. 이어서 이 디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디스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가 우리가 이제 함수단에서 호출을 했을 때는 윈도우 객체 쪽에 빠져요.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나서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구조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뭡니까? 여기 my1이라는 이 참조 변수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인스턴스 변수가 되면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메모리가
잡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디스가 객체단에 소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 알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번 장이 이 디스 1장이 좀 이제 디스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현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아파가지고. 아무튼, 자, 디스란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즉, 이거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그 주소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소를 들고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죠.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프로퍼티, 그죠? 이런 프로퍼티의 디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생성을 해줌으로써 my1.method1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디스가 객체단이에요. 객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디스라는 놈이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되는데 한 6군데 정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봐야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도 이론이지만은 일단 개념적으로 일단 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이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처럼 일반 객체의 메서드에서 디스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어디까지는 이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하지만 디스의 속성은 메서드를 호출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리스너가 호출될 때도 만들어져요. 그죠? 디스의 속성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디스 속성이 저장되어 있는 값이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객체 이제 클래스 단, 그죠? 인스턴스 단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펑션 단에서 함수 단에서 함수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디스 속성이 저장되어 있는 값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실무 작업 시에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디스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실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디스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 함수에서 디스라고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뭡니까? 그죠? 전역 변수입니다. 그죠? 전역 변수고 여기에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클래스도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관례적으로. 그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대문자로 쓴다고, 그죠? 대문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소문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예요, 함수. 이럴 때는, 과연, 우리가 지금 한번 보죠. 전역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가 있어요. 그죠? 함수가 있고, 여기에 함수에서 this.data 20 그리고 데이터 3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우터를 호출하게 되죠. 아우터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이 아우터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전역에 데이터라는 동일한 뭡니까?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역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 그리고 일반 여기에 지역 변수. 그런데 여기에서 이 this는 어디 소속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바로 일반 함수에서는 this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가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쭉 실행을 해보면 아우터가 호출이 됐어요. 그죠? 아우터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은 전역은 그냥 전역을 먹고 있어요. 그죠? 전역을 먹고 있는데 이 아우터를 호출했을 때 우리가 이게 윈도우 소속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1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를 호출을 하니까 this.data가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 윈도우 소속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찾아요. 여기에서 먼저 찾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에서 데이터 10이 먼저 잡혔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우터를 여기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this.data가 20이 됐지만 마지막에 덮었었죠. 그죠? 덮었었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이렇게 30, 30,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리 전역 변수라고 하더라도 전역 변수기 때문에 이 로컬 변수들은 다 무시가 돼버리죠. 그래서 다 덮었어요. 그죠? 그래서 30, 30,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중첩함수에서 일반 우리 중첩함수 배웠잖아요. 그죠? 자, 역시 전역으로 이렇게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inner라고 이제 중첩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자, 보세요. 일반 중첩함수에서 this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가 저장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아우터를 호출을 했어요. 여기서 아우터를 호출을 하니까 자, 내부적으로 inner가 호출이 되죠. 그죠? 아우터를 호출하니까 inner가 호출이 됐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this 데이터 20이 되어졌지만 이렇게 덮어 써졌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여기서 30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여기서 inner를 호출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 호출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30, 30, 3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은 이벤트 리스너에서 한번 보죠. 이벤트 리스너가 뭐죠? 그쵸?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div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태그들을 이제 아이디를 줘가지고 혹은 클래스 선택자를 줘가지고
우리가 선택자를 줘가지고, 그죠? 셀렉터를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딸깍거리면, 클릭을 하면, 펑션, 얘가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딸깍거렸을 때, 클릭이 되었을 때는 이 마이 버튼이라는 이 이벤트 리스너에 발생시킨 객체가 있죠. 그죠? 객체가 생성되잖아요. 그죠?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이 객체 소속이라 이 말이죠. 이거는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지금은 저녁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는 저녁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딸깍 하니까 this는 우리가 이렇게 탭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죠? 탭이 여러 개 있었는데 딸깍거렸을 때 이게 this였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쪽 소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요쪽 이거는 this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기 때문에 그냥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일로 덮어 써지지만 중요한 거는 얘는 누구? 이 버튼이라든지 마이 버튼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이벤트 리스너에서 this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여 this는 마이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값이 30, 20,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많이 헷갈리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한번 보죠. 그죠? 이벤트 리스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에서 한번 보죠. 메서드에서 이제 클래스 단인데 자 여기서 10을 또 역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대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this 데이터를 제로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인스턴스가 여기에서 호출이 되죠. 호출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죠? 호출이 돼서 얘가 이제 메모리에 만들어지죠. 그죠?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프로토타입으로 메서드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메서드를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메서드는 어떻게 돼요? 객체단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객체. 복잡하죠. 그죠? 이 앞에 있는 함수단에서는 윈도우 소속이 되겠지만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을 때는 객체 자기 자신이 this가 이때는 객체가 되잖아요. 그죠? 객체의 소속이 되다 보니까 30, 20, 30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메서드1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메서드1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정의를 했지만은 이거는 전부 다 공유를 하더라도 같이 쓰니까 어차피 그때는 this가 객체단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20이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this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서 메서드 내부의 중첩함수에서의 this. 근데 참 희한하죠. 그죠? 같은 클래스예요. 같은 클래스고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중첩함수에서는 이 this는 윈도우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도우 소속이다 보니까 얘는 결국에는 결과값이 30, 30, 3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도 중첩함수 내에 들어가 있는 거는 클래스 단이 아니고 윈도우 단 거고, 중첩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 프로토타입에서 펑션에서는 객체 단 거예요. 이게 사람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프로토타입도 우리가 이제 중첩함수 내에 안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inner.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윈도우의 개념을 여기서 얻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얻고 싶다. 그럴 때 한 번씩 쓰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딱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크게 우리가 함수단, 그죠? 그리고 클래스단인데 클래스단에서 메서드단, 그리고 뭡니까? 메서드 안에 중첩함수, 그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요거는 중첩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윈도우가 되겠구나. 그러면 30, 30, 30이 되고, 아니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중첩함수가 없어요. 그죠? 없으면 얘는 객체단 소속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걸 한번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참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통성이 없잖아요. 그죠? 다만 공통성이 차라리 펑션 단과 그리고 클래스 단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게 얘기는 좀 달라지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안에서도 이렇고, 그리고 메서드 단에서도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조금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쓰다 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의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중첩함수. 그런데 일반 중첩함수,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함수에서 중첩함수. 거기에서는 윈도우 소속이었죠.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구분을 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new my class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윈도우에 소속을 좀 얻고자 할 때,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this는 객체단이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처음에 맞닥뜨리면 조금 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정리를 하는데, 자, this의 상황에 따른 값 정리입니다. 자, this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앞에서 봤어요, 이미. 우리가. 일반 함수에서의 this, 중첩 함수에서의 this, 이벤트에서의 this, 좀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listener죠. 이거는 이벤트 객체의 소속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메서드 내의 중첩 함수. 그래서 윈도우 객체 소속인 거는 함수단, 중첩이든 일반이든. 그리고 클래스단에서 메서드 내부의 중첩 함수단에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이벤트에서 이벤트 객체에서 터질 때는 여러분들이 this를 잘 알고 있으니까 메서드 또 클래스에서 우리가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을 할 때 this가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정리를 요렇게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호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new 함수 호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초보자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자, 한번 보세요. 자, 펑션이라고 우리가 유저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인데, 그리고 this.username에다가 네임을 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유저를 호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함수 호출인 거예요. 그렇죠. 함수 호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수 호출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신은혁이라고 이렇게 딱 줬을 때, 이 위에 있는 유저 네임이 있죠. 그죠? 이 테스트가 어떻게 돼요? 그쵸? 신은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와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법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클래스나 함수나 전부 다 펑션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대문자를 시작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그죠? 하여 위에 유저 이 요놈은 그죠? 분명히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클래스예요. 하지만 유저가 클래스의 의미가 지금 있지만 중요한 거는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호출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 호출이에요. 그래서 this가 윈도우 소속이 돼버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죠? 얘는 테스트가 아니라 처음에 로딩할 때는 테스트가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호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를 해버리면 얘는 신은혁이라고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new 함수 호출이에요. 아까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죠. 지금 테스트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클래스인데 자, 유저 자, 이렇게 신은혁 이렇게 줬어요. new가 나왔어요.
그럼 누구 소속이에요? 그렇죠. 객체단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찍으면요. 유저네임이 어떻게, 제가 그랬죠. 이 new가 되면 독립적인 공간이 메모리에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메모리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신은역이라고 따로 따로 인스턴스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놈은 어떻게 돼요? 전역이죠. 전역이면 얘는 여기에 상단에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u 명령어를 이용해 함수를 호출해 준 경우다. 이때는 일반 함수 호출이 아닌 유저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이기 때문에 this는 윈도우가 아닌 인스턴스 자기 자신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결과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콘솔.log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저 네임을 찍으면 테스트가 나오고요. 어떻게? 유저 점 어떻게? 유저 네임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신은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어렵죠? 오늘 조금 이번 강의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까지 오늘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들어가느냐 유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중첩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윈도우 소속입니다. 무조건. 그거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어서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직접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